지민이가 안 왔냐? 여기 못 다니게 하는 이쪽으로 가면 되지.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연습 문제 빠른 답수가 있는데 뭐 필요해? 시험지 너 시험도 하나 줘야지. 일단 써라. 알겠지? 자, 먼저 넘어가면 자, 다음 거는 뭐 연분수로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서 통분해가지고 역사하고 가면 된다. 한번 그 다음 거 보자. 여기 기억나지? 연습 문제 5번. 세 개 중에 하나만 풀고 나머지 한번 푸는 시간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까? 1, 2, 3번 중에 3번 해볼까? 나머지 1, 2번 어떻게? 이 연분수제. 이거 보지 말고 이거는 충분히 얼마 나와? A는 총수. 2.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2면 얼마 나와? 121인가? 120인가? 122 빼면 61분이 얼마 된다는 이야기야? 122. 22가 되니까 연분수. 그럼 뭐가 되냐? 2 더하기 얼마가 된다고? 1분의 22분의 61. 22분의 61은 또 뭘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지? 치울까? 3은 안 되지? 3대 안 돼? 그럼 2 더하기 얼마가 같아? 2 더하기 22분의 4이니까 19.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뭘로 돼 있어? 마이너스로 돼 있지? 그러면 뭐가 돼? 플러스 2, 그러니까 3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그러면 요것은 3이 돼야 돼서, 그러면 얼마가 될까? 이거 좀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뭘로 바뀔 수 있냐? 22분이니까 3 마이너스 뭐가 되냐? 22분의 마이너스 22분의 3. 바뀌었냐?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연분수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연분수로 바꿀 수 있냐? 그러면 결국 요거 놓으니까 요거는 또 연분수가 뭐가 되냐? 1분의 3분의 22. 얼마? 7 플러스 3분의 22. 1인가? 나 그죠? 오케이?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1, 3, 그러니까 3분의 22. 그래서 3분의 22.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따라가니까 요건 A가 요거 봐봐. C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이거는 뭐가 같아야 돼? 7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7로 가고 3분의 1이지. 22분의 67은 3 마이너스. 아, 뭐가 잘못됐어? 22분의 5야. 22분의 5야? 아, 이렇게 된 거야? 뭔 소리야? 22분의 4. 아, 5분의 5분의 20이 이렇게 나와? 아, 22.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건 뭘로 바꿔? 이 수가 같아야 되지? 그럼 다시 또 연분수하면 얼마 나와? 4 맞냐? 5분의 2. 그럼 연분수는 2분의 5에 1 나와 안 나와? 근데 t 빼기 1이지? 그러니까 3 빼기 2분의 1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연분수 꼴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C. 나머지 그러면 1번, 2번도 여기는 다 플러스, 여기는 풀마 뭐 모양을 따라가면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죠? 나머지 1번, 2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한다. 이 답은 얼마? A는 얼마? 써보자. 2. B는 얼마? 3. C는 얼마? 4. D는 얼마? 3. 그래서 2, 3, 4, 4. 나머지도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6번 보면 이거는 뭐 분모가 1이 자 분수를 모두 분모가 1이 돼도 됐으면 번분수 이걸 연분수와 같은 말이니까 금방 하거든. 간단히 이걸 해라면 여기 들어봐. 시작. 어떻게 바꾸라는 이야기야? 이 문장은 뭔 뜻이야? 번분수라는 건 연분수를 말해. 번분수 똑같은 말이야. 어떻게 바꾸라는 이야기야?
1 16분의 23. 그래서 1 더하기 16분의 16이니까 7 되냐? 또 바꾸라는 얘기지? 나오냐? 그러면 16분의 7은 뭐와 같아? 1분의 7분의 16. 그러면 7분의 16은 뭐와 같아? 2 더하기 7분의 2와 같지? 그래서 2분의 7, 또 2분의 7은 1, 2분의 7과 같고 2분의 7은 또 뭐와 같아? 3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이 모양이 뭘로 됐다? 분자가 1이 되도록 하는 덧셈만. 그래서 덧셈만. 그래서 그럴 때 A 나중에 이런 것들은 수식으로 써라 그러면 A0 바, A1, A2, A3, AN 이렇게 쓰면 된다. 이 기호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A0는 0 충수곱지. 이거는 0. A1은 얼마? 여기서 인물 말하네. 그래서 1. 그래서 나중에 답 쓸 때 0, 1, 2, 3, 2로 끝내라. 이렇게 쓰면 답을 쓰는 훈련은 뭐 이거는 뭐 약속이니까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쓰자. 나머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할 수 있겠다. 금방 넘어가 보자. 다음 장에 넘어가자. 7번 봅시다. 이걸 뭐라고 하지? 이 7번은 뭐라고 읽어? 우리 문제 기억나는데? 방방은 이걸 뭐라고 했지? 딱 보면 뭐가 떠올라? 이제 떠오르는 거 한번 이야기해볼까? 떠오르는 거 없어? 이거 보고 떠오르는 거. 이거 보고 떠오르는 차비. 갑자기 맞다. 수업 시간에 떠오르지 않을까? 가리기 시. 헤비사이드라고 써보니까 검사해보니까 헤비사이드 쓴 사람이 있던데.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예를 들어서 3번을 해보자. 3번을 하라 이 말이야.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자, 이걸 뭐 돼 있다. 이거 뭐 돼 있다 그래. 이걸 통분하면 안 되지. 이건 통분돼 있지. 통분을 뭐 한다고? 쪼개는 걸 뭐라 한다고? 통분을 뭐 한다고 그래?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언어를 쓰잖아. 너가 뭐 수학적 언어를 쓰고 있는데 나만 쓰는 것 같아. 너는 수학적 언어를 하나도 안 써버리면 어떻게? 안 그래? 이건 통분돼 있잖아. 이 통분을 뭐 하라 그랬지? 그런 단어를 영어는 단어 외우면서 왜 수학에 이런 것들을 딱 영어 왜 단어 외워? 이유가 뭐야? 단어 모르면 문제 풀어 못 풀어. 근데 수학은 그런 단어를 내가 말하는 수학적 문장 언어를 안 외워. 아까 물어보는 거야. 단어는 맨날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 근데 수학은 한 번 하고 하면 안 돼서 난 이해가 안 돼. 요거를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단어 알듯이 수학적 언어, 그러니까 영어도 언어를 단어를 알아야 풀잖아. 수학도 언어야. 이걸 뭐 했다고 그래?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 통분돼 있잖아. 그럼 통분된 상태로 못 구했어.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 분할해라 라고 써. 분할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면은 내가 통분돼 있구나. 그럼 수학적 언어가 뭘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분할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게 언어야, 단어. 그냥 영어 단어식. 그러면 A-1분의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할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A1, A2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라지 A1, 라지 A2를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하라겠어? 처음 봐? 가리기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리고 A에다 뭘 넣으라 그랬어? 그럼 얼마 나와? 1이니까. 그럼 이게 3분의 1이야. 이거 어려운데 외우지 말고 그렇게 이게 가리기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A2는 라지 A2는 얼마야? 그럼 요거 가리고 얼마야라는 얘기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라는 말이야. 마이너스 2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요 두 놈을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뭘로 또 분할할 수 있어? A2분의 A3라 할까? 그 다음 뭐가 돼? A 플러스 5분의 A4 됐냐 안 됐냐? 분할일체. 그럼 A3은 얼마야? 불러?
이것도 이거 뭐 한다? 이것도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이거 기억나지? 가렸어. 그럼 A에다 뭘 넣어야 돼? 여기 A에다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그러면 5에서 2 빼니까 얼마? 3분의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돼? 그럼 A4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요것도 분할 원래 통분돼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언어야, 수학적 언어. 통분돼 있을 때 분할하고 분할돼 있으면 통분하고. 그럼 A 플러스 5분의 얼마야 이제? 깜산. 여기 가리고 뭘 열라고 A에다가? 마이너스 5. 그럼 8에서 5 빼니까 3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8분의 얼마야 이제 암산하면? 그럼 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럼 우리는 뭐만 나온다는 얘기야? 답은 3분의 1 묶어내면 A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A. 그럼 이제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으니 그냥 이걸 통분을 이제 마지막 통분하면 뭐 나와? 3분의 1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8 통분하면 얼마? A 플러스 8에서 A 마이너스니까 8에서 1 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9 나와 안 나와? 그럼 약분돼 안 돼? 3하고 9 약분되지? 그래서 얼마 나와? 3. 그래서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8분의 3. 자, 연필 들어볼까? 근데 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위에는 계산하려고 3, 8, 15, 24, 80 다 계산해? 그럼 웃긴 이야기 아니야? 그제? 그럼 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1, 2, 그러니까 K번째 몇 번째? K번째를 끄집어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K번째의 수열은 K번째. K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 불러? K번째는 뭘로 돼 있을까? 잘 봐봐. 얼마? K 플러스 2분의 1. 그럼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 배우면 안 되지. 자, K 플러스 2분의 자, 쪼개고 영년이니까 얼마 나와? 2분의 1. 쪼개고 영년이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돼? 그럼 이걸 뭘로 묶여? 2분의 1로 묶이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뭘로 쓴가 한번 불러볼까? 전체 2분의 1 묶어 안 묶어? 묶을 수 있으면 가로 열고 1, 3이니까 뭐예요? 1, 3 1려면 얼마? 1분의 1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이해되냐? 8려니까 7려이야 7분의 1 얼마? 9분의 1 그러냐? 그 다음에 얼마? 8분의 1 10분의 1 됐냐 안 됐냐? 됐지? 그러면 앞에 1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요 2분의 1은 없어지지 않지? 그럼 뭐부터 없어져?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이러니 앞에 두 개가 살아남으니까 이 동그라미가 살아남겠지? 그리고 이 뒤에가 없어진다면 대칭성 맨 앞에 쭉 가면 요거 사라져 안 사라져? 앞에 사라지겠지? 그냥 그래? 뭐 잘못됐냐? 아닌데? 미안하다 이게 없어지지 잘못됐어 이놈하고 이놈이 살아남지? 쏘리 앞에 두 개가 살아남으면 자 대칭 맨 뒤에 두 개가 살아남는다 상금 말해서 이거 없어지고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답은 얼마? 2분의 1 묶어내고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됐냐 안 됐냐? 이건 간단히 할 수 있겠지? 위에도 그러면 계산할래? 이렇게 바꿀래? 위에도 근데 생각해봐 위에가 숫자가 좀 몇 개 안 난다고 3, 15, 35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짤방에서도 그냥 산수하지 말고 이 규칙을 찾아서 훈련을 해서 반대로 1번도 그렇게 채워 이어서 좀 불편해도
1번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봐라. 자, K, 그 다음 얼마? 2K. 그럼 이렇게 다 식이 달라지겠지? 예. 이해되냐? 예. 자, 충분히. 그래서 3번을 통해서 2번과 1번이 숫자긴 하지만 3번을 통해서 1번, 2번을 바라보면 또 좋을 것 같다. 숫자여가지고 계산하려고 할 거 아니고 이런 거 나오면 문자식으로 좀 바꿔서 풀어봐야지. 근데 숫자여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사실. 그잖아. 근다고 그걸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쳐도 될까? 요거 좀만 줄게. 그 다음에 4번은 오일러 수라고 한번 적어볼까? 오일러 수. 오일러 수라고 좀 적기는 그런데 뭐 오일러 수는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분할해라. 문자식에서 분할하겠다. 분할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분할하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갈래가 있거든. 두 갈래가 있는데 통분할 거냐 분할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사실 고민할 수 있잖아. 누구는 통분할 수도 있고 누구는 분할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 두 가지를 내가 던져줬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 나는 이걸 딱 보면 통분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또는 내가 분할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잖아. 자, 먼저 질문. 나는 이걸 딱 보면 통분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손 들어 괜찮아요. 오, 지금 너 둘이는 또 안 들어. 그니까 안 되네. 내가 뭐라 했어, 우리 그만 뭐 한다 했어 내가. 두 가지. 그니까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써버리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안 나오잖아. 난 지금 현재 뭘 너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어? 답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너희들 생각하지. 보통 이걸 내가 질문을 해. 이걸 통분한 게 분명히 이게는 상관없이 이 4번만 보면 이걸 보고 통분한 사람이 있느냐 분할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통분을 이야기했어. 통분을. 이해되지? 그럼 나는 분할 떠오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왜? 누가 봐도 통분하면 어떻게 보여? 합차?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합차? 합차 공식 CA 이렇게 통분을 했다. 통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뭐가 없어? A, B, B, C, CA가 있으니까 A제곱 합작해서 A제곱, CA제곱. 요거는 AB, AB가 없네. 그래서 B니까 B의 제곱, A의 제곱. 여기는 CA, AB, 뭐예요? CB가 없네. 그래서 C의 제곱, B의 제곱. 그래서 분자가 얼마 되어버려? 0. 그래서 0 이렇게 쓴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이건 보통 통분이야. 근데 내가 분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자, 그러면 내가 분할한다는 말은 이걸 그냥 하라는 얘기인데 이 분할이 보이는 사람은 감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첫 번째, 내가 딱 보니까 나는 플러스 B 마이너스 B를 하고 싶어 이렇게. 보여?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분할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A 빼기 C에서 내가 플러스 B 마이너스 없는 걸 더하고 뺐어. 그러면 A 더하기 B, 여기 가로 열면 A 더하기 B가 여기 있지. 그래서 뭘로 분할돼? B 플러스 C분의 1.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여기 이거 뭐야? 플러스 B 마이너스 B. 그럼 A 플러스 B 요거 약분데 이거 아닌데? 요거 A 플러스 B. 여기서 요 통째로 요 놈에서 요 놈 약분되면 B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1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나와? A 플러스 B분의 1 나오잖아? 이해된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 부분을 없는 걸 더하고 빼가지고 분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더하고 빼고 뭐만 이해돼? 뭐가 더 어렵냐? 당연히 이게 더 어렵지.
당연히 통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아까 내가 원하는 거는 분할하든 통분하든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 그럼 이건 뭐가 돼? 이건 그러면 뭘 더하고 뭘 빼? C 더하고 C 빼면 되겠지? 그럼 통분하고 분할하고 나와 안 나와? 또 나오겠지. 그래서 뭐 없어지면. 중요한 거는 분할할 수도 있고 통분할 수도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걸 수학적 언어야. 이 문장을 그럼 너희들은 통분한 것뿐이야 수학적 언어로. 그럼 이걸 어떻게 풀래? 그럼 이걸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해? 통분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거를 막 뭔가 써가지고 막 문자 쓰고 숫자 쓰고 막 내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막 풀어서 막 나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분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수학적 언어야. 그 한마디가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 문제. 그러면 통분했네? 그럼 답이 0이란 걸 쓰지 않아도 통분에 따라 통분하여 0입니다라고 하는 단어야. 그래서 눈으로 푼 거야. 그냥 통분한 순간 수학적 언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0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왔겠지? 그럼 여기를 써야 될 의미가 있냐?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굳이 왜 이런 걸 써가면서 뭔가 수학도 아닌 것 같고 노가다 뛰어가면서 뭐 단순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수학적 언어를 쓰면 그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무엇에 의하여 라고 대답하면 그 모든 게 해결이 돼. 이렇게 통분에 의하여 0 이건 너희들이 해서 통분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말해봐라 그러면 통분을 해서 답이 0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게 언어야. 영어를 하듯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수학이야. 그런 힘을 길러야 새로운 유형의 뭘 말했을 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 풀어서 뭐 못 풀어서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 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보이지? 이해되나? 그럼 혹시 어떻게 하면 뭐가 보이나? 통분해? 근데 통분한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없어? 1 마이너스 응? 차수만큼 차수만큼 더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1을 해. 그냥 아까 지금처럼 뭐가 어려워? 금방 여기서 통분을 했던 것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 여기 보였어 안 보였어? 여기서 아까 지금 통분했다고 했는데 통분은 싫은데 이거 분할은 없는 거 더하고 빼서 분할을 했지. 근데 요거에 그렇게 안 보여? 자 요건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기는 또 뭐 할까? A제곱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A 플러스 1 돼 안 돼? 되지? 돼 안 돼? 된다겠죠? 그럼 불러? 그럼 요거는 건들 필요가 없네? 그래서 1 플러스 A분의 A. 자, 요거는 요 전체 요 놈분의 M은 약분이 돼 안 돼? 요거 약분 뭐가? 근데 사라지지 않는데 1 플러스 A분의 맞지? 이거 약분되면 뭐 나오냐? 1 나오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오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A 제곱분의 1 이거 플러스로 할까?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로 합시다. 됐냐? 됐다고 했죠? 아니야? 자 여기는 이렇게 통분하게 되면 이거 약분돼서 뭐가 나오냐? 1 플러스 A 제곱분의 뭐가 나오냐? 1 나오냐?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는 마저 쓰고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은 뭐 나올까? 이건 나쁘니까 마이너스 1 이해된가? 그러면 이건 얼마 나와? 1 나오지? 오케이? 그럼 이건 사라지고 그래서 통분하면 다시 1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분의 자 1이 있으니까 사라지고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 돼 안 돼? 더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이해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분할하려고 했던 거예요? 통분하려고 했던 거야? 아까쯤에 이게 통분이 훨씬 더 자유롭게 느꼈지만 이건 분할을 한다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고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됐냐? 그 다음에 약수합에서 넘어가볼까? 네. 지울게. 천천히, 충분히. 자, 이런 거는 어떤 문제야? 요거를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알고는 있는데, 봐봐.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야. A를 두 종수 B, 두 종수에 대해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야. R은 무엇보다 크나 또 0보다 크나 무엇보다 작아?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읽어? 여러분들 읽어봐라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어? 혹시 읽을 수 있어? 요거 읽어봐라 그러면 뭐라고 읽어? 못 읽어? 나머지 정리라고 읽지 않아? 그지? 근데 이걸 수학적에서는 총수의 분류라고 하거든. 뭐의 분류? 총수의 분류.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때 A를 뭐라고 읽어? 그러니까 A, B 두 종수에 있다요. Q를 뭐라고 읽어 이제? 한번 읽어볼까? Q는 뭐가 되냐? 목. R은 뭐가 돼? 그럼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이 목이 뭐냐라고 질문했어. 이건 뭐라고 대답해? 그냥 목만 외웠잖아. 그러니까 목이 의미한 말 몰라. 알면 좋은데. 근데 외워. A를 B로 나눌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그리고 그걸 쓰는 건 겨우 숫자, 정수 몇 개 이어놓고 계산하는데 끝나. 내가 그 질문을 해. 몫이 뭐야? 그럼 대답할 거리가 없어. 왜 몫을 외웠는데 뭘 몫을 왜 물어봐? 그거잖아. 몫이 뭐야? 나는 몫을 외웠는데 왜 몫을 물어봐? 이 몫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 A가 B에 의해서 나오지. 그 목을 물어봤잖아. 그럼 목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럼 Q만 남기려면 내가 이 식에다 뭘 해주면 Q만 남을까? 일단 B를 나눠야 되겠지? B 나눴네? B분의 A는 뭐와 같아? Q 플러스 B분의 R이지? 그럼 B분의 R은 뭐와 같아? 0보다 크나 무엇보다 작아? 1보다 작으니까 요 B분의 R은 소수가 되겠네? 우리가 일면 다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놈 소수 0. 얼마 이런 걸 말해.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봐봐 몫이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걸 몫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 외워. 그냥 A를 나눴을 때 B 곱하기 Q 플러스 R이 Q가 몫이야. 그거 외에는 어떤 수학적 언어가 없어. 내가 몫이 뭐냐? 그럼 몫을 구하기 위해서 Q를 구해서 나눴네? 이게 수학이야. 그럼 이제 이 B분의 R을 사라지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뭘 구하는 게 목표가 뭐야? 뭘 구하는 게 목표야? 질문했지? Q가 뭐냐라고 질문했으니까 Q를 찾아야지. Q를 남기기 위해서 너희는 뭘 해야 돼? 일단 이 P로셀로 나눈 거야. 이해돼? 그럼 P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 P를 정수가 아닌 자연수로 바꿔. 그래서 정수에 분류해서 이 P가 정수보다는 자연수라고 써있어. 이게 정말 중요해. 단순한 것 같지만. 자, 그럼 내가 봐봐. P분의 R이 나오면 안 되잖아. Q만 되잖아. 그럼 이양할까? 그럼 의미가 없어. 소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Q만 나오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Q만 나오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래, 가우스. 여기다 가우스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가우스라는 뭐야? 가우스가 뭔 말이야? 이 종수를 넘지 않는 최대적인 이거 사라지고 뭐만 나와? 왼쪽은 오른쪽이구나. Q만 내가 몫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n분의 n 플러스 48이 이 분수식이 자연수가 되니까 Q라고 하면 결국 목 그러면 나눠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와 이것은 결국 이게 종수면 이 n 플러스 48a 요 n이 p 그러면 n 플러스 48을 뭘로 나눈 n으로 쓸 때
정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 약수와 배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n 플러스 48은 n 곱하기 q, 그러지? 그래서 요 부분에 약수가 되는 모든 수를 빼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P분의 A, 즉 A, B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A, B에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네. 약수. 그럼 공약수는 뭐에서 나와? 유클리드에서 나오거든? 그럼 몰라? 그럼 빼. 자, 1 플러스 n분의 48 돼,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중수니까 이놈도 중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n은 뭐 해야 돼? 48이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걸 공약수를 해. 너희들이 그럼 이거를 할 때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냐? n이 4, n 플러스 48이 약수. 그래서 애운 사람은 당연히 이 답은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했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A, B 두 종수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격 같은 경우는 n이 48이 약수 금방 나오지. 그럼 이것도 결국 그거 아니야?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99는 뭘로 바꾸면 돼?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98 이해되니? 그럼 1 더하기 뭐와 같아? n 플러스 1분의 98이니까 결국 n 플러스 1이 98의 약수는 되겠네? 이해되냐? 그 중에 모두 있고 98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뭘 구하는 얘기야? 98의 약수의 개수, 48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능력이 갑자기 근데 뭘로 바뀌어버렸어? 종수의 성질로 바뀌었지. 그래서 종수의 성질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요게 어떤 부분이냐? 요거 여기서 이 A와 B의 관계에서 뭐가 피울 때 이게 0일 때 0일 때 이게 0. 그러면 이게 0이면 약수와 배수구나. 그럼 이 질문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란 약수와 배수, 공약수들의 개수, 뭐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뭐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 저 B 옆에다 뭐 쓰신 거예요? 응? 그 B 옆에다 B 맨 밑에 줄? 맨 위에 줄. 요거? 네. A 이 옆에 이거 이 기호는 집합의 기호와 원소의 개수. 이 원소 포함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추럴 뭐 정수 자연수, 종수, 유리수, 실수,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 이제 알파벳과 구별하려고 짝대 하나씩 더 연관이 쓰는 놓고 이렇게 쓰는 거와 이건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거는 n 중수 대문자 n이고 이거는 n이라고 읽지 말고 자연수. 이제 이건 뭐라고 읽으면 z라 읽으면 안 되고 이건 z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되지. 이건 쓰지 않습니다. 이건 종수 그러니까 알파벳 키우고 이거 좀 구별하려고 짝대기 하나 싹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은 종수 뭐 이렇게 읽으니까 이걸 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가는 동안 인터넷 뒤지면 나오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48의 약수의 개수, 48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다 48이니까 한번 하면 최대 공약수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럼 뭐 곱하기 뭐냐? 2에 4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0개. 10개의 모든 것이 나온다. 넘어가 될까? 나머지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어. 수학적 언어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9번, 10번은 우리가 다시 한번 9번, 10번은 모르면 안 되겠지. 자, 9번, 10번은 여기를 다시 숫자 A로 바꾸고 여기를 2를 숫자 2라고 바꿔 2로. 자, A, B 그러면 4대 여기를 다 하면 요 B는 뭐가 되냐? 4대 얼마? 요놈 대 요놈 A, B 대 요놈 몇 대 몇이야? 4대 얼마가 같아? 6이네요. 그럼 내분점 뭐라고 쓰면 돼? 4 더하기 기억나지?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2 4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A.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게 내분점 기억나지? 옹통수학 2를 배운 사람은 금방 쉽고 안 배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냐 봐봐. 요걸 어떻게 했냐,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요걸 못 외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봐봐. 요 A하고 요 2에까지 거리가 4, 6이니까 B를 구해라 그러면 A에다 뭘 더하냐면 4 더하기 6에 얼마? 전체 10에서 4를 찾아고 있지? 4. 뭐 빼기 뭐? 2 빼기 A. 그 말이요. 이게 답이야. 이 좌표가 뭐와 같다고? B. 뭘 만들겠지? B 좌표. 거기에서 정리하니까 나와. 뭐라고? A에서. 이건 지금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중학교 1학년 내용. A로부터 이 점은 전체 크기가 얼마야? 4 더하기 6이니까 10분의 얼마 차지해? 4. 됐냐? 이해돼? 그럼 뭐 크기, 이 크기는 얼마야? 2에서 A 빼고 아니야? 그래서 정리하면 나와. 잘해봐. 계산하지 마. 4 더하기 6 됐냐? 그래서 이해되냐? 4 2만 남지? 그 다음 플러스 뭐 나와? 6A 나와 안 나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왜? 통분하고 통분하면 음수 없어지고 양수만. 그러면 이걸 외울 필요는 이제 없다. 이거를 공통수학 2를 배우면 바로 첫 단원의 첫 장에 첫 줄에 나온다. 외운 좀 나왔지. 그러면 나머지는 요건 또 몇 대 몇으로 하면 돼? 7대 3으로 하면 되겠지? 예. 그럼 이건 몇 대 몇으로 하면 돼? 9대 1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승리. 이해될까? 그러면 10번 더 때 그대로 하면 되지 않아? 넘어가도 될까요? 11번은 이거 모르면 죽어야 되지 않아? 정수래. 죽으란 말은 좀 애매하다. 미안하다. 죽으란 말은 안 할게. 자, A하고 B의 두 정수의 절대값인데 음수가 된. 그러면 A는 뭘로 쓰면 돼? 뿔마 2B로 쓰고 나오게 A 대신에 뭘로 쓰면 돼? 뿔마 2B. 요거 틀리면 안 되겠지? A 대신에 뭘로 쓰자고? 뿔마 2AB. 자, 뭐하노? 빨리 뭐예요? 편지 아니야? 편지 아니야? 뭐예요? 어? 그런데 다지 말고 책에다 해 빨리. 그 다음 효린이 적고 있는겨? 아니면 안 적고 있는겨?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금방. 아니야. 틀렸어. 야, 두 번째 지적이야. 듣자고 했어. 여기 요게 뭐요? 요 말을 요거 해석하면 요건 A는 뭐라고 쓰라고? A는 뿔마 뭐라고 쓰자고? 2B. 그래서 A가 첫 번째 2B인데 여기다 이러면 나와. 2B의 제곱은 50. 됐냐 안 됐냐? 하나는 A는 2B가 나올 때 여기 마이너스 B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B의 제곱은 얼마? 50. 그럼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없지? 알겠냐?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요? 틀리다는 이야기야?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양수라는데 B의 제곱이 25니까 B가 5일 때와 마이너스 5일 때요. 그럼 A가 얼마야? 5일 때와 A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어떤 착각을 해? 여기에 부호가 다르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 그럼 무슨 착각을 해? A 이걸 2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순간 B를 뭐만 쓰냐? 이렇게만 쓴 사람 있겠지? 이렇게만 쓴 사람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틀렸다 이 말이야. 왜? A와 B가 부호가 같다는 거지 양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수학적 성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수학적 성질이 없는 이게 5개념의 개념이다. 그럼 아무렇지 않게끔 스스로 양수라 생각해. 왜? 여기까지 찾았을 때 이건 A하고 B가 부호가 다른 건데 음수로 생각해. 이게 수학적 성질이 약한 사람이 쓰는 오류야. 수학적 성질이 강한 사람은 부호가 같구나. 이건 부호가 다르다. 이거지? 양수 음수가 아니지? 이거 마지막에 여기까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답이 두 개가 한 개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되겠지? 안 그래? 근데 하나만 쓴 사람이 그런 수학적 성질이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착각을 해. 내가 실수했다고 착각을 해. 나중에 답 보면 두 개 나오지? 그럼 하나 맞았지? 그럼 나는 실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잖아. 5개념이니까. 그럼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니까 수정을 보고 내가 인지해야 돼. 근데 너희들 공부를 보면 이게 틀렸다고 안 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해.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밖에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들은 긍정적으로 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써도 0.5점을 주는 상황이지만 너희는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이것만 맞아도 0.5점 쳤지만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12번 크기가 나열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자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5분의 3 x y 5분의 7 근데 크기 순으로 나열되었을 때라고 할 때 이건 수학적 언어로 혹시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어?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말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저기 배웠으면 이 중에 뭐 다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걸 수학적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여기구나. 말 잘못했다. 간격이 뭐야? 미안. 간격이 뭐가 되냐? 요거 요게 아니라 요거 네 개 나열했을 때 간격 여기 이렇게 네 수의 간격이 일정하다. 이 말 요걸 물어봤는데 미안. 뭘 떠올라? 딩동댕. 요걸 보고 등차 수열 이게 수학적 언어야. 등차 수열을 떠올리면 이 공차가 얼마라는 걸 알겠지? 여기가 얼마를 더했다? D. 여기도 얼마 더했다? D. 여기도 얼마 더했다? D. 연놈에서 연놈 뺀 게 몇 D야? 3D겠지. 그래서 5분의 7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은 2는 3D다 이 말이야. 3D. 그러니 D는 얼마가 같아?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수학적 언어가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당연히 A가 5일 때와 1 뿔마 총수니까 A가 절대 이런 경우는 절대값은 양수제. 그래서 A는 양수 총수니까 1일 때와 5일 때 두 가지만 놓고 풀면 된다. 끝. 이건 여러분들이 산수. 예, 절대값 A 더하기 B는 양수니까 A가 나올 수 있는 수는 2하고 5하고 끝. A가 1일 때 5일 때. 그럼 밑에 총분은 뭐 최저 공부 3은 끝나지? 그래. 그래서 5분의 3을 분자에다 5 곱하니까 분모에다 5 곱하고 7분의 5는 분자에다 3 곱하니까 분모에다도 3 곱해서 22, 23, 24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연습 문제 15번은 그냥 x 곱하기 y가 6일 때와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일 때로 나누면 끝난다. 됐냐? 그 다음 넘어가자. 유리수 중학교 2학년 과정. 자, 우리가 잘 봐. 꼭 기억을 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교육 과정이 정수에서 논하고 있어. 그리고 유리수를 잠깐 거론해. 그리고 중2 교육 과정은 유리수를 논하고 무리수를 살짝 건의해. 살짝 논해. 중3 교육 과정은 무리수를 논하고 허수를 살짝 논해. 그러니까 무리수를 아주 살짝 논해. 정수는 유리수를 살짝 넣네. 이게 교육 과정이야. 중1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 3분의 2가 나오긴 해. 정수분의 정수 나와. 근데 중학교 때는 이 3분의 1을 뭐라고 그런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는 분수식이라고 그런 거. 그걸 유리수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중1 교육 과정은. 왜? 이런 걸 살짝 보여주고 나갈 뿐이지. 유리수는 언제부터 나와? 교육까지 언제부터 거론이 돼? 2학년 1단원에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거론해. 이해되지? 그리고 유리수 거론하면서 뭐가 살짝 하나 거론해. 뭐가 거론하면서 이거를 이 단원에서 쓰지 않지만 언제? 3학년 때 쓸 거다라고 하는 하나 거론해. 뭐지? 이게 언어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단 말이야. 뭐가 있지? 유리수로서 거론하지만 유리수가 아니지만 살짝 맛배주고 다음에 뺀다. 뭐가 있어? 그냥 무리수로만 해? 그럼 못 알아들었을까? 다만 못 알아들어. 내가 가는 게가 뭐야?
종환이 하는 거야. 원주. 어? 원주. 원주율. 내가 숫자 3분의 1 했으니까 원주율 파이. 오. 내가 원하는 게 이 파이를 그려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 이해는 돼. 그러니까, 근데 이 원주율이 어떤 의미가 있어? 파이가 요때 중기 때 열심히 배워서 비순환 소수 중에 순환 마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무한 소수 중에 무한 소수는 WJ 순환 소수와 비순환. 근데 비순환 소수를 뭐라고 하지? 거론하지 않지. 무리수라고 하고. 근데 그 파이를 그러면 뭘로 표현해? 순환 소수냐 비순환 소수냐? 비순환 소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맞는 말인데 그때 살짝 거론. 근데 깊이 있게 다뤄 안 다뤄? 안 다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왜?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무리수 나왔을 때 중상과정에 무리수 나오잖아. 그러면서 무리수를 넣었는데 뭔 하나 맛보기를 보여주고 쭉 넘어가. 어떤 거? 요거는 중상교육과정에 건드려 안 건드려? 그리고 맛보기만 해. 그리고 이런 것은 뭐라고 하지? 실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수를 뭐라고 하지? 허술해서 고등학교에 넘어가서 배운다. 자,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중2 교육과정에 배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분수식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 나오면 뭐라고 읽어? 이건 뭐라고 읽어? 분수식이라고 읽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뭐라고 읽어? 유리수라고 읽어. 똑같은데 왜 이놈은 분수식이라고 읽고 이건 유리수라고 읽냐? 이유가 뭘까? 다 의미가 없어.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종수에서만 논하여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명칭이 새로 만들어야지. 이게 언어야. 수학적 언어.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단어 쓸 때 이 단어가 이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때는 또 단어 뜻이 딱 하나야? 아니지. 마찬가지야. 언어니까. 그래서 이걸 이때는 왜 분식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때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됐으니 그럼 너희가 배우는 교육과정이 언어 속에서 뭘 원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유리수를 배울 때 유리수는 A분의 B 반 A와 B는 뭐라고 쓰겠지? 종수. 그리고 뭐는 A는 뭐가 아니다라고 배우지? 0이 아니다라고 배워.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 여기서 훅 하고 하나 더 나올 때가 있어. 이 별표 A, B가 이게 무슨 뜻이지? A와 B가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그러면 무슨 관계야? 그럼 여기다가 산을 더 붙여. 그럼 여기가 서로 소재. 그럼 이건 유리수라고 읽거든? 이건 유리수라고 읽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읽냐? 이 말이야. 여기다 산을 붙이면. 그러니까 4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야. 유리수제. 유리수가 읽는데 그럼 2분의 1은 4분의 2분의 1은 유리수 맞는 말이야. 근데 그럼 4분의 2하고 2분의 1은 틀리냐? 맞잖아.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틀리다고 한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틀려. 중학교 1학년 답지에서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해. 우겨. 그게 문제야. 중학교 1학년 때 답지에다가 답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해. 답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문제가 둘 다 같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오면 이 둘 다 같다고 이제 답이 어떤 걸 쓰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면 이 둘 중에 원하는 답이 요 놈만 맞다고 해. 이유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서로 막 자기 이야기해. 그냥 간단해. 이때는 유리수라고 배워. 중학교 1학년 때는 분수식이라고 배워. 분수식이라고 배운다니까? 그럼 뭐야? 분수식에 맞는 약수야. 그래서 모든 식은 이 부분이 나오면 이것은 이렇게 가라라고 처음 내려버렸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유리수란 말을 쓰지 않아. 분수식. 그럴 때는 반드시 기하분수, 즉 서로서로의 값을 유추한다. 그러니까 2하고 분모는 2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4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돼. 틀렸다고 해.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래. 뭐라고 써야 돼? 답은 중1배까지는 2분의 1이라 써야 된다면 4분의 1을 그래서 틀렸다고 해. 개념을 모르고 근데 무조건 틀렸대. 그러니까 어느 날 중3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은 그럼 이걸 틀렸다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틀렸다고 하면 완전 개념이 없는 놈이야. 선생님도 마찬가지. 왜? 중학교 2학년 때는 범위가 유리수라고 됐지? 유리수는 여기까지만 되면 돼. 그럼 이건 왜 필요하냐? 이건 왜 필요하냐? 이거는 여기까지가 유리수야. 그리고 이건 뭐냐? 유리수의 분류야. 유리수의 분류라고 해. 아까 그 정수의 분류처럼 유리수의 분류는 성질이야. 뭔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유리수를 논하려면 분모와 분자를 깔끔하게 서로 놓고 논하자 라고 약속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분수식에서 이 8분의 4였다. 그러면 이렇게 놓지 말고 유리수는 맞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놓지 말고 뭐라고 바꾸라고? 사약분에서 뭘 넣어요? 2분의 1로 바꾸고 풀어라. 이게 수학적 약속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들은 애도 있고 이 수업을 듣고 뭔 소리야? 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지금 무슨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를 이야기해야 뭐가 나오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 유리수는 모든 식의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넣어가면 되고 그걸 설명하려고 했고 그냥 큰 문제는 없고 그냥 음수, 네거티브, 포지티브 뭐 시작했는데 필요 없고 닫혀있다 열려있다 이것도 사실 이게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도 몰라도 돼. 그 과정에서 싹 원래는 필요하지만 필요 없어도 되고 자 순환소수 교육 과정에서 옛날에 했더니 자 루트 2가 어떻게 찾지? 1번 루트 2가 1.414 혹시 이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루트 2가 1.414 어떻게 찾지? 찾을 수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자, 질문하는 거야. 루트 2가 1.414 무한수지 무리수지 그래 안 그래? 루트 2가 혹시라도 1.414 점점점 이렇게 나가잖아. 이거를 한 번이라도 왜 이런지 찾아본 사람. 어? 누구 말해? 누구? 어? 전에 찾아봤다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또? 응? 일단 첫 번째 인터넷에서 검사하지 않고 찾을 수 있어? 일단 책에서 비슷한 거 보이는데 책에서 어떻게? 근사각보는 아니 자꾸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 때 루트 2가 1.414는 걸 찾아봤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근사값이 나와? 근사각 아니에요? 내가 근사값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거는 루트 2가 처음 잡혔을 때 이 루트 2가 1.414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잖아. 그때 그거를 이 1.414 무리수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고 찾아내는 과정을 한번 연구해봤냐고 물어본 거야. 근사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앞에서부터 루트 2가 1.414 약 무리수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됐어? 교과서에서 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성질은 국어에 대한 문제인가? 내가 질문한 거는 예를 들어서 수동적으로 이 여기에 아까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이 루트 2라는 걸 읽을 줄 알았어? 몰랐어? 책을 통해서 루트 2를 읽을 줄 알았다고? 난 그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이걸 루트 2라고 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내가 그랬으면 내가 인정했지. 네가 이거 처음 보자마자 루트 2라고 읽었어? 못 읽었어? 수동적으로 누군가 선생님이 습득해서 이건 루트 2야 라고 읽었기 때문에 했겠지. 그리고 뭐라고 가르쳐줬어? x의 제곱이 2일 때 이걸 배웠겠지. 이걸 너희들이 스스로 찾은 그 질문을 한 거야. 네가 루트 2를 처음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스스로 2.4에서 어떻게 찾았냐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책이라든지 내가 그럼 좋아. 책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이제 질문한 거야. 왜 1.424냐? 교육을 이제 바꿀게. 물어보는 거야. 왜 1.424야?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잖아. 루트 2가 왜 1.424? 약이라고 하면 왜? 대답할 수 있는 거야. 1.4에서 제곱했을 때 이거에서. 네가 1.424를 제곱해봤어? 우리 점점점이니까 뒤에 엄청 갈 건데 그럼 어떻게 제곱을 해? 1.424 놓고 여기다 또 1.424? 그 말은 뭐 또 웃기지만 답을 알고 나서 이걸 곱했던 거 아니야. 내가 복습할 수 있어? 나도 못하는데? 이 계산기도 안 돼. 왜 계산기도 10자리인가? 그럼 뭐 또? B제로 뜨지. 10자리 이상 계산하면 B제로 또 뭐야? 5를 더 높은 거 있어도 그럼 계산? 1.414를 제곱해서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냥 처음에 너희들이 습득했을 거란 말이야. 뭐 그럼 내가 질문할게. 이제 그럼 거꾸로 이제 질문 또 던지고 지금 그럼 얘기했지. 지금 어이! 효린이 참아? 학교에서 뭐 했어? 아니 오늘은 내가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또 질문해. 자 그럼 됐어. 좋아. 지금 루트 2가 약 1.424라는 거를 왜? 지금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식을 많이 쌓다고 중상과정을 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 한 놈도 있고 중상과정은 탁 건너뛰어서 어마어마하게 갔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와서 지금 왜 루트 2가 1.424야? 야, 효린아, 루트 2가 왜 1.414야?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답이고 효린이 관심 없지 사실. 왜 루트를 왜 1.424라고 말하지? 뭐가 중요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관심 있어? 루트 2가 1.424? 관심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야. 관심 없다. 답이 보통 관심 없는데 뭐 내가 질문하면 뭔 대답을 해? 관심 없으면 대답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난 정말 태우는 루트 2가 1.424냐? 지금 질문을 해. 네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야? 루트 2가 약 왜 1.414야? 지금이지. 지금의 시점에서 현재 너의 위치에서 이제 대답하면 돼. 아니 물어보는 거니까. 추한이는 그럼 거꾸로 하나 추한아. 질문할게 또. 그럼 처음에 루트 2가 1.414를 외웠던 뭐든 선생님 가르쳤던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받아들였던 수학적 지금 루트 2에 대한 인식과 지금 루트 2가 이거라는 인식이 변화가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야. 변화가 있어 없어? 현주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표기 아니에요? 요즘 선생님이랑 1.424 똑같은 거 좋아하는데 약간 그냥 루틴 그냥 뭐라 해야지? 표기? 아니면 비슷한 성질? 아니면 1.4에서는 그냥 실수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처음에 루트 2를 배웠을 때의 그
그 루트를 바라보는 시야와 지금 루트를 배우고 알고 있는 지금의 루트를 바라보는 시야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뭔 말일 것 같아? 수학은 전혀 발전이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너희들이 뭐가 착각해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거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문제 풀어서 뭐하게? 그 말이 맨날 쓰는 말이 어른들이 수학 배워서 뭐하게? 그 말을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수학을 배워서 뭐하게라는 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 말이야. 처음에 루트 1을 봤던 시야와 지금 루트 1을 바라보는 시야는 바뀌어야지. 바뀌어 있어야지. 왜? 진화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면 그걸 보는 시야도 넓어져야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자 간단해. 초등학교 가는 길을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녔던 길을 지금 너희가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 간단하다니까? 너희가 초등학교 지금 집에서 초등학교 갔던 길을 초등학교 때 다녔던 길을 그때와 지금 현재 너희가 그 길을 똑같이 가봐. 똑같아? 달라? 물어보지. 똑같은 거 같아? 다른 거 같아? 똑같다고? 다르지? 어떤 게 달라?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가깝건 멀게 느껴지는 길인데 지금 가보면 어때?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워서 느낌을 가져 안 가져? 왜 가져? 네가 컸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변화가 있어 없어? 그래. 근데 누구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누구가 뭐 했기 때문에? 성장했잖아. 루틴은 그대로 있어. 2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근데 루틴을 2년 전에 보는 느낌과 지금 보는 느낌이 같다고? 그럼 누구에게 바뀐 게 뭐가 있어? 누구가 변한 게 뭐가 있어? 그럼 문제 잘 푸는 거? 어려운 문제 좀 더 열심히 푸는 거? 그러면 어떻게 2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이 루틴을 바라보면 왜 바뀌어야 돼? 왜 업그레이드 돼야 돼? 이 루틴을 구하는 과정이 없다고? 루틴은 니그들 말대로 데카르트가 만든 기호야. 그럼 이 루틴가 어떻게 생겼냐? 아까 이거 x제곱 2에서 생겼어. 그럼 이 x제곱 2에서 그걸 뭘로 구해? 그럼 이 대수적 성질이네? 그럼 이거를 왜 이 루틴이라고 했을까? 그럼 x가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수학적 언어가 어디서 나와야 되지?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니까 애고라겠고 애웠으니까 썼겠지. 왜 루트 1을 무리수라고 했지? 무리수는 아까 전에 뭐 의미하지? 나는 그냥 단순하고도 아주 기본적인 성질로부터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습득하고 애우고 끝. 그러니까 너희들은 머리는 몸도 커지고 어른이 돼가는 훨씬 더 성장하지만 수학에서는 너희가 초등학교 때 갔던 길을 지금 갔을 때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것을 수학으로 따지면 전혀 그냥 2년 전에도 힘든 길을 지금도 힘들다고 생각한 거지. 그 길이 굉장히 나에겐 가까운 길로 느껴지는 수학적은 없다는 이야기야. 없어 절대.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나오든 새로운 문제는 무조건 어렵게 느끼게 돼 있어. 그 문제가 쉬운 문제이든 어려운 문제든 이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조차도 처음 본 문제는 너희들에겐 똑같이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워. 당연히 어려운 문제야. 수학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이런 것들 접했을 때 아까 말했지. 뭐 인터넷 뒤질 수도 있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을 뒤졌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왜 이런 건 이게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장하는. 근데 너희는 그거를 스스로 확장할 힘을 갖췄냐 못 갖췄냐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못 갖춘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느낌이야.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스스로 깨우쳐야 돼.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면 그 의구심을 표출하는 방법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야 돼.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뭐 한중에 루트이가
여기서 근사값, 근사값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다. 그거는 그 값이 결정되고 나서 나온 근사값의 성질이거든. 이런 수를 이걸 찾으려면 나중에 베르누이 수가 또 나와야 돼. 베르누이가 발견했거든. 베르누이가 이 루트 1을 1.414라고 해결해서 근데 이걸 가지려면 무한의 개념이 또 나와야 되고 무한을 수학적으로 썼는데 급수가 나와야 되고 이 급수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테일러 급수. 그래서 테일러 급수 시리어스. 그래서 테일러가 결국 이런 무리수를 어떤 수의 합장으로 합장해서 이건 너희들한테 내가 가르쳐줘봤자 의미는 없어 아직은. 그러나 여기를 공부하면 이놈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걸 이해하게 되면 루트 3도 루트 4도 루트 5도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겠구나. 만들 수 있었을 때 요거 원리를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수는 여러분들이 깨우쳐. 근데 이 교육 과정에는 지금 단어는 이걸 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니까 그냥 끝. 내가 던진 거야 그냥 질문으로. 루트 2가 왜 약 1.424는 무리수가 됐어 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왜 무리수지? 왜 무리수? 왜 그렇지? 하고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내는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한 게 아니라 뭐 그런 건 아닌데 너희들한테 이제 나중에 요거를 한번 설명할 때가 있어. 이 루트 무한 무리수. 그때는 뒤에 나올 거야. 4장에 4장 나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미리 말한 거니까 4장이 있어. 4장의 무리수가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유리수를 이야기할 때 유한소수, 무한소수, 비순환소수는 무한무리수로 유한소수가 되고 유한소수는 한 방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혹시 무한소수로 한 방으로 표현한 건 여기 있나? 어디 있나? 무한소수 표기법? 뭐지? 순환소수 표기법이라고 하나? 순환소수 표기법은 혹시 어떻게 되냐? 한 방으로 해결하는 게 있나? 교육과정이 있나 없나? 교육과정이 있어? 그럼 어떤 거? 여기 있네? 딱 나왔네. 순환소수를 한 방에 표기하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딱 요거지. 요거라고 좀 그러긴 한데 정리하면 근데 요 구하는 이 과정 뭐라고 하지? 무한급수인데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무한급수가 이전부니까 이제 더더욱 이게 현 시점에서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밝힐 과목이 무한급수가 그렇거든. 이게 아주 가장 딜레마가 되는 풀이법이야. 원래 어떻게 하냐? 0.9 도트를 뭐라고 하지? 1이라고 하지. 그럼 0.9 도트는 0.9999999999999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또 점점점점점 1이 되지. 자, 0.9 도트가 1이 되는 가정을 어떻게 설명하지? 보통? 자, 어떻게 설명하면 이걸 x라고 해 안 해? x라고 해. 그래서 x를 어떻게 표현해? 원래는 이게 10분의 9 이해되지? 그 다음 10의 제곱분의 9 그런가? 아니야? 이렇게 쭉 구하면서 뭐 그냥 놔도 되고 이대로 이해되고 여기다 혹시 뭐 하나? 혹시 이제 질문 10을 곱해? 좋았어. 아주 그러면 여기 곱하면 9.10 곱하기 6점 더하기 10분의 9 10의 제곱분의 9 뭐 이렇게 쭉 하지. 그다음 여기를 x 그러면 여기다 x가 이렇게 있어서 요 10분의 9 여기 있네요. 10분의 9 10의 제곱분의 9 요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빼. 그럼 얼마? x는 9 x는 1. 자 정확히 따르면 여기 교육과정에 혹시 이 풀이법이 책에 있나? 물어보는 거 책에 있어? 교과서에 있어? 본 사람 손. 교육과정에서 본 사람 손. 봤어? 태우 봤어? 응? 기억이 안 나. 너 언제 봤어? 교과서 무서탱이 있던데. 어? 교과서 무서탱이 있던데. 교과서 밑에 좀 밑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는 사람. 너희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 한 번도 고민 안 해? 효리야, 잠깐 봐봐. 여기 지금 오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한테 그냥 오늘 내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교과정을 잘 보면 우리 교과정보다 월등하게 떨어지고 많이 안 배우는 건 알지? 이거 맨날 인터넷 보면 그러잖아. 내가 미국 시험 보면 만점 맞을 수 있다는 맨날 글 나왔나? 알아? 미국 시험이 굉장히 쉬워. 기초적인. 근데 대학교만 가고 사회 나가면 미국 놈들은 뭐 이렇게 없는 걸 막 만들어내잖아. 궁금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좋고 막 엄청 뭔가 개발하는데 지금은 뭐 많이 하셨지만 근데 세계 굴지가 잠깐봐. 막 하성이다 막 써있고 막 뭘 만들고 미국인 근데 그 애들 막상 보면 그 뭔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 낮은 것 같단 말이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훨씬 낮아. 니들 봐보면 알겠지만 그 우리 애들 수능 우리 시험 수능 문제 미국 가서 풀어보면 거기에 400점 만점에 300점 뭐 반도 못 맞은 놈들 하래. 하버드 다니는 놈도 200점도 안 돼. 진짜 400점 만점에. 근데도 그 애들 막 세계 막 우주를 만들어내잖아. 답이 맞아? 의심해 본 적 있어? 의심해 본 적? X는 얼마야? 1대 X는 얼마야? 위에는 3? 1대 밑에는 하살표 3이야? 물어보는 거야. 3이야? 대답할 수 없지 어느 순간적으로. 왜 대답을 못해? 3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위에는 왜? 3이라고 외웠으니까. 왜 외웠지? 등호는 x라는 미지수와 3이라는 수의 어떤 실수값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3을 해요. 근데 이건 아니죠. 너희들한테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자변은 실수적 연산이야. 이해되지? 유한이야. 10x와 1 유한. 자변은 유한의 연산이야. 알겠니? 우변은 유한이야? 우한의 연산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뺀다고 해서 이게 사라져? 왜 사라져?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어 누구가. 근데 그렇게 쓰고 있어. 교육과정에 쓴다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 교육과정에 나오면 안 돼 이게. 왜? 무한대라는 유한이 아니잖아. 5 빼기 2는 뭐요? 왜 그건 3이라고 말해? 유한과 유한의 연산이가 실수적 사칭 연산은 그 유한의 개념으로 돼 있어.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2는 더할 수 있지만 루트 2와 루트 3은 못돼. 왜 못돼? 무한의 더하기 무한은 총이가 어려워. 근데 왜 이건 2 루트 2로 돼? 이걸 계산한 게 아니라니까? 통유한, 윤원과 유한과 유한의 계산에서 나온 거지. 이게 루트 2, 그럼 이것도 얼마라고 해야 돼? 근데 안 돼. 그냥 끝내. 마찬가지로 이걸 여기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17세기에 이걸 쓴 거야. 극한. 이 극한은 받아들이는 성질로 돼. 그래서 교육과정에 이 극한을 받아들인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이에요. 2학년 교육과정. 그래서 2학년 교육과정에 이게 나와. 그때는 이거 써도 돼? 안 돼? 써도 된다고 돼 있어. 왜? 극한의 개념이니까. 그것도 무한급수. 근데 아무렇지 않게끔 중학교 2학년 책에 딱 나와 있어. 가장 아이러니한 문제야. 선행을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의대로 이 약속이 뭐야?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떤 실수값도 존재하지 않을 때 같다는 게 두 번째. 그럼 그렇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0.9도트와 이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 있으면 같지 않겠지? 그래서 잡으라고 한다. 그게 뭐야? 큐르법이야. 연역적 성질이야.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지? 왜 안 해? 상대방이 어떤 수를 잡든 어떤 숫자 0.9도트보다 더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잡으면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잡으면 그걸 밀어내는 0.9도트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건 사라져. 문제는 뭐냐? 이런 풀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틀린 풀이가 돼야 되는데 안 써. 그냥 써.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되니까 다 뜨고. 그러니까 무변은 무한의 개념이고 자변은 실수 연산의 개념이다. 아무렇지 않게끔 쓰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X는 1. 왜? 설명할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야기를 하냐? 틀렸냐가 아니지. 결국 언제 배워야 돼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야 이걸 배우게 돼. 근데 이것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은 수열의 극한 급수가 나와야 이걸 배우거든. 자, 내가 뭘 말하고 싶었냐? 성질대로 배웠다면 수학적 성질 너희들이 그 미국 놈들 어떠냐? 이걸 안 가르쳐 절대. 왜? 이 성질이 다른데? 스스로 파악하라고 해. 그럼 그놈들은 누가 바르게 이가 어떤 성질에 있어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찾아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말하는 지가 알아서 다 찾아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시면 너희는 이건 몰라? 웬만하면 50명 놓고 이야기하면 한 방에 다 알겠지. 지금 여기서 못 알아듣는 애 어디 있어? 다 금방 있어. 꼴등도 중학교 2학년 꼴등도 이건 알아들어. 그래서 X는 독해가지고 1. 근데 미국 놈들은 요걸 그렇게 안 배워. 스스로 찾아서 오류를 찾고 스스로 발견하래. 그리고 그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사고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너희는 여기서 늘어난 사고가 어디 있어? 사고가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이. 늘어날 사고가 없다냐. 이거 외웠는데 뭔 사고가 늘어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냥 간단하게. 사고를 늘린다는 것은 어떤 걸 보든 그 스스로 이 내가 그 어떤 고민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힘을 생기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걸 빨리 알아들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모든 교과정이 다 이렇게 돼 있어. M은 아주. 그래서 이게 가장 안 좋은 풀인데 그냥 써. 왜? 풀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기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꼭 기억을 해.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런 수업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왜 하지? 항상 생각을 해. 제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 수학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 일상생활을 항상 그런 걸 탐구하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들어가보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모든 과정에.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인간은 딱 두 분류밖에 없어요. 부지런한 놈하고 게으른 놈.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됐다면 그런 행동을 취하라고.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방향을 스스로 제시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런 방향만 제시하면 찾는 힘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찾아낼 수 있어. 이걸 기다려서 수업을 해. 내가 마음 먹으면 이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갈 수도 있어. 못 가는 이유는 뭐야? 기억이 안 나고 들은 게 없다 못 푼다 이 생각인 거지.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간다니까. 정해놓은 틀 안에 정해놓은 거 안에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스스로 그 틀을 넓혀. 그래야 돼. 너희들이 앞으로 하려. 그러면 학교 생활이든 뭐든 네가 스스로 타결책을 가질 수 있어. 시험. 맞아.